자, 우리 공통 해설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고, 일단 1번부터 쭉 쌤이 그냥 보여줄 건데, 앞엔 사실 뭐 그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문제들이 15번, 뭐 21번, 22번 이런 문제들은 난도가 좀 많이 높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문제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번부터 쭉 한번 가보도록 하자. 뭐 요거야 뭐 바로 계산하면 되겠지? 5의 루트 2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얘는 5.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쌤이 어떻게 푸는지를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쭉 보시면 돼요. 알겠지? 아, 쌤 저렇게 방향을 잡고 문제를 푸는구나.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 이놈은 결국 뭐야? f'4를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f'x는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4를 집어넣으면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죠? 4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 건데 얘는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 시그마 AK 마이너스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 1을 6번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는 30. 6 넘기면 36이고 2로 나누면 얼마? 18. 답은 5번. 넘어갑시다. 이거는 보기가 왜 이렇게 아래에 있을까? 0 마이너스로 갈 때 우리가 0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이렇게 간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얘는 2로 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1. 답은 1번. 넘어갑시다. 자, 우리 f'1을 구하고 싶어요. 아, 그럼 난 f'x를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f'1을 구할 때 얘 미분하고 얘 곱하고 얘 미분하고 얘 곱하는데 각각 1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2x 그러면 1 집어넣으면 2 여기는 1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얘 미분하고 얘 곱하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3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니까 3 얼마? 7 이렇게 되겠다. 2번 넘어갑시다. 6번 제발 각변환 틀리지 마. 알겠지? 각변환 잘 모르겠으면 꼭 쌤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지?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 이런 거 좀 헷갈리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형태로 바꾸는 게 더 편해. 얘를 어차피 코사인은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도 그냥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은 말이야 저게. 자, 삼각함수의 각변환을 생각을 해보시면 세타는 무조건 무슨 취급? 예각 취급. 이게 몇 사분면이야? 이사분면이잖아, 그죠? 그래 이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이 얼마? 마이너스 값. 됐습니까? 얘 얼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될 거고요. 이 값이 얼마다? 5분의 3이니까 우리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 나온다. 자, 그런데 탄젠트 세타 값이 음수래요. 얘들아, 코사인 값도 음수고 탄젠트 값도 음수면 세타가 진짜 몇 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야? 2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은 2사분면에서 항상 뭐야? 양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5, 3, 4 이렇게 잡아주면 사인 세타 값은 얼마? 5분의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5번. 혹시나 이 각변환 방법 난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면 꼭 오늘 물어봐. 알겠지? 쌤이 이거 다 알려줄 테니까. 각변환은 아직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고 실수라고는 하는데 실수인 애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그 말은 많이 틀린다는 얘기니까 꼭 물어보세요. 잘 안 되면. 무조건 맞춰야 돼. 답변은 무조건 나오니까. 3,0에서의 접선. 바로 갑시다. 미분을 때리면 3을 대입했을 때가 얼마야? 27 마이너스 30 더하기 6이니까 얘가 얼마야? 3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인 거니 y는 기울기 3, 3,0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쵸? 접선의 방정식이 3x-9일 테고 5,a를 지나니까 5를 대입하면 15 마이너스 9 얼마? 6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 혹여나 쌤이 계산 실수를 하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알겠지? 눈에 불을 켜고 제가 틀리나 안 틀리나를 잘 봐. 알겠지? 한번 가볼게요. 쌤도 이번에 그 구모 시간 재면서 풀었거든. 요 앞에 스타벅스에서 내가 풀었거든. 쌤 이번에 1시간 40분 거의 빠듯했어요. 빠듯했어 진짜. 근데 만만치 않았어 시험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로그 루트 2의 a니까 얘가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얘는 로그 2a 더하기 2 로그 2의 b야. 이게 7이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 곱하기 b잖아. 근데 a 곱하기 b는 우리 로그 성질의 생각을 해보면, 로그 성질을 생각해보면 로그 2a 더하기 로그 2b에서 로그 2ab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개수만 같다면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더해봐. 앞에 개수가 같죠? 그럼 얼마야? 9지. 따라서 로그 2a 더하기 로그 2의 b가 얼마야? 3이죠. 괜찮아? 그럼 로그 2의 ab가 얼마? 3이니까 2의 세제곱 8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다. 좋아요. 넘어가자. 9번. 이거 안 당황했어?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수능에서 많이 안 나오잖아. 그치? 자, 그래서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 부정적분의 의미는 뭔지 알 테니까. 자, 이 fx 더하기 1의 한 부정적분을 우리가 gx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어? 자, fx를 2fx 플러스 1의 부정적분이, 이놈의 부정적분이 gx야. 라지 gx. 그러면 우리가 얘를 부정적분을 할 때 얘를 적분해야 되잖아. 얘를 적분하는 방법이 뭐야? 라지 fx. 1을 적분하면 뭐야? x. 근데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가 있잖아. 왜? 뭐가 나오니까? 적분 상수가 나올 거니까. 이게 누구야? 라지 gx 아니야? 그런데 라지 g3는 2 라지 f3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3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어? c를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G3이랑 2 라지 F3이 같으니까 C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G5 마이너스 2 라지 F5래요. 자, 그럼 5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왜? 잘 보세요.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G5 마이너스 2F5는 여기다가 5 더하기 C니까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얼마? 2. 됐습니까? 오케이. 좀 특이한 형태의 문제고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 건 맞지만 사실 부정적분의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다. 항상 이 적분상수식 생각을 해주셔야 돼. 오케이. 넘어가자. 등비 수열 문제가 나왔는데 등비 수열에 한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기서 이놈 처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 근데 a2가 1이니까 우리가 이놈을 구하려면 공비만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식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데 식 하나 무조건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주면 돼요. 얘들아,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s1이야. 2를 대입하면 s2고요. 3은 마이너스 s3.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지. 얘 값이 얼마? 21이래. 그런데 S1과 S2를 이렇게 빼면 얘가 A1, 얘는 A1 더하기 A2니까 빼면 얼마? A2. 에이. 그러면 S3과 S4를 이렇게 빼면 A4, 여기는 A6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고 있어? 등비수열의 합을 쓰는 문제구나. A2가 1이니까 1 곱하기 공비 R 제곱. 그렇지. 그러면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 마이너스 R 제곱에 총 몇 개 항이? 3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가 1 마이너스 R의 6제곱은 어떻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냐면 1 플러스 R 제곱에 R 4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여기 1 마이너스 R 제곱. 얘가 그대로 사라질 테니까 R 4제곱 더하기 R 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다.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 고1 내용이야. R 제곱 플러스 5에 R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r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4. 그럼 r은 2 또는 마이너스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뭐 해주면 돼? S2.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A1 더하기 A2인데 A2가 1이야. A1은 R을 역으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일 거야. 그럼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S7은 얘는 7개니까 등비 수열의 합을 쓰는 게 좀 낫겠죠? 첫째 항은 2분의 1이면서 공비는 얼마? 2니까 2-1분의 2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계산 과정 생략. 답은 3번 나옵니다. 65. 넘어갑시다. 자, 11번 무슨 문제 나왔어? 합답형 문제가 나왔다. 그지? 육모에서도 11번 합답형 문제 기니디가 나왔잖아. 결국 구모에서도 기니디가 나왔어. 수능에서도 기니디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근데 문제는 안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원래 옛날에 이제 기니디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만들어준 역할을 했는데 지금 기니디는 그냥 별거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쫄지 마.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부터 13번까지 내가 종평에서 얘기하는데 16번에서도 20번까지 요 정도의 난도 문제들 혹은 14번 정도까지라도 이번 구모 공통기준 기본기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쫄지 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쌤이 또 뭐 상담도 많이 해줄 텐데 요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여러분들 꼭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지? 가보자. 시각 t는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아, 속도가 저놈이래. 자, 그럼 속도 이거 인수분해 돼? 3, 1, 마 7, 마 1 하면 딱 마이너스 10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3t-7에 t-1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근이 뭐야? 1과 3분의 7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0이 있을 거고 t는 1에서 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vt가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이 위치는 당연히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당연한 얘기. 자, t는 1일 때 점 p의 위치는 3이다. 얘들아, 원래 시작점이 어디였어? t는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0에서 출발을 했는데 얼마만큼? 1이 지날 때 요만큼의 넓이만큼 어떻게 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우리 요거 뭐 해주면 돼? 적분해주면 되겠죠. 넓이 공식을 써도 되고 적분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적분해보면 0에서부터 1까지 저거를 적분하면 됩니다. 쌤이 쉬운 문제들은 딱 기본기로만 문제를 풀게. 따로 막 계산 공식 써가지고 막 계산 이쁘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일일이 기본기로 문제 풀어드릴게요. 기본기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럼 얘 얼마냐면 1 마이너스 5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야? 3이 되겠네. 요 넓이는 3. 그럼 0에서 출발해서 3만큼 움직였으니까 위치는 얼마? 3이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 그지? 디귿 봐봐. t는 0에서 t는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가 4래. 3분의 7이 2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 2는 어디에 있어? 요 정도에 있지 않겠어? 그럼 움직인 거리라고 한다는 건 음수도 무조건 뭘로 바꿔줘야 돼? 양수로 바꿔줘야 되잖아. 요까지 움직인 거리가 3이었어, 얘가. 그럼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의 넓이를 더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려면 자, 계산 한번 해보자.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누구를? 저 VT를 적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음수값이 나올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면 음수값. 넓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까지 딱 붙여주면 넓이가 되겠죠. 음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플러스가 되니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적분해봤잖아. 넓이 공식을 쓰면 조금 더 계산이 쉽긴 하거든.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1 넣고 빼면 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야? 20이니까 2,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넓이는 1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3과 1을 더하면 얼마? 움직인 거리 4다. 쌤이 아까 전에 이제 넓이 공식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나는 이걸 접근하는 게 다 귀찮아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자르면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이차함수에 둘러싸인 이 넓이를 공식을 써서 구하면 훨씬 더 계산이 조금 더 쉽긴 합니다. 이렇게 적분을 다 안 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무슨 말이냐면 넓이 공식이 6분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 넓이가 2분의 1이야. 계산하기가 훨씬 쉽지. 여기의 거리가 1이야. 그 다음에 2를 여기다가 대입한 함수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1, 1, 2분의 1.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 해서 1이야. 이렇게 구해도 돼. 이해되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근데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알겠죠? 합법형 쫄지 마세요. 자, 계속 가보자. 상수 A 1보다 크대요. y는 ax제곱과 두 직선 x는 t, x는 2t. 무슨 말이야? 해석해 볼게요. 원래 보통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오고 또 22번에 또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오잖아. 보통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가 두 개가 같이 나오진 않는데 이번에 구문은 그렇게 나왔더라고. 자, 아마 수능 때는 하나만 나오고 하나는 뭐 지수로그 문제가 나오겠죠. x는 t, x는 2t.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가 A, 얘가 B. 그리고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겠대. 자,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A, B랑 A, C가 어떻대요? 같대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8이래.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곱하기 T래요. 얘들아, 문자 몇 개? 문자 몇 개? 2개. 그럼 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렇지. 식 2개 찾을 수 있잖아. 왜? 넓이 하나. 이등변 삼각형이란 성질 하나.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넓이부터 먼저 볼까? 이 t를 대입하면 이 함수값의 높이가 a의 2t제곱 아니겠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얘가 높이잖아. t 곱하기 a의 2t제곱. 됐죠? 두 번째.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을 써먹으려면 실제 얘의 거리를 직접 구하는 건 당연히 지저분하겠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좀 이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여기를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정확히 어떻게 돼요? 수직? 이등분이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괜찮아요. 이 둘의 길이가 같다며? 그러면 이 길이도 같겠지. 근데 이놈의 높이가 얼마야? t를 그대로 대입하면 at제곱. 그렇지. 그럼 at제곱의 몇 배? 2배가 a의 2t제곱이다. 괜찮지 않아? 이게 4점이야. 할 수 있다고. 자, at제곱은 얼마? 2.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4. 2. 4. t는 얼마? 4. 됐어요? 그러면 a의 4제곱이 2다. 그러면 a는 2의 4분의 1제곱이다. 계산. 그래서 a가 2의 4분의 1제곱, t가 2의 제곱이죠. 2의 4분의 9제곱, 1번 이렇게 되겠네. 넘어갑시다. 쭉쭉쭉 가보자. 13번. 이거 문제 보자마자 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여러분들 극한식을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겠어? 뭘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할까? 접근을 할 때. 분모, 무조건 분모야.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항상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그것만 신경 잘 쓰면 돼요. 근데 분모에 fx가 공통으로 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fx를 묶어주면 자, 여기까지 괜찮니? 이 값이 어떻게 된대? 존재한대. 그러면 여러분들 fx를 뜯어보자. fx가 뭐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6-k의 x 더하기 12-2k야. 식 생긴 걸 보고 쫄면 안 돼. 얘가 0으로 갈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자.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문제니까. 이놈 0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판별식을 해보면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잖아. 얘는 339 12 3 판별식이 음수야. 근을 가져 안 가져? 안 갖는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이놈은 분모가 0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얘는 0으로 갈 수가 없다. 0으로 갈 수 없다. 그럼 포인트는 뭐겠어? 얘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고려할 대상이냐? 얘가 고려할 대상이라고. 그러면 자, 쉽게 생각해보자. 일단 이놈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니까 이놈이 0으로 안 가는 경우가 있겠죠. 요 말이 이해됩니까? 이놈이 0으로 안 가려면 판별식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음수,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요. 이놈이 0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별식이 음수라고 적어주면 계산해보자. 6-k의 제곱 괜찮니? 마이너스 48 더하기 8k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k제곱 마이너스 4k 36-48이니까 마이너스 12는 음수. 그럼 k 마이너스 6에 k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만 하면 될까? 안 되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당연히 분모가 0으로 애초에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에서 커버해주면 돼요. 요거 이해돼? 지금 내가 음수라고 잡은 거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다. 근데 분모가 0으로 간다면 if 만약에 간다면 누가 커버해주면 된다? 이놈이 무조건 커버해주면 돼. 누구? x제곱. 그럼 얘가 2차 식이니까 이놈이 딱 뭐가 되는 경우? x제곱이 되는 경우 하나만 딱 더 추가해주면 돼요. 왜? 이놈이 x제곱이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커버해줘? 얘가 커버해주니까 극한식이 존재해지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가 0으로 같이 가주면 돼. 그 경우까지 같이 생각해주면 되니까 놀랍게도 k가 뭐가 되면? 6이 되면 그렇지. k가 6이 되면 x제곱. 됐습니까? 그래서 k가 6이 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답을 뭐라고 내주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6을 포함시켜주면 답이야. 몇 개? 8개. 됐습니까? 그래서 13번 답은 4번 되겠다. 정리될까? 선생님, 근데 x제곱이 아니라 x 하나만 가지는 건 안 되나요? 될까 안 될까? 이게 x 하나만 가지는 경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얘가 x 하나를 가진다면 또 다른 인수 하나가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 이차 함수니까. 예를 들어 x를 가지면 x-2 이런 것도 가져. 그럼 x-2,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막아줄 애가 없어. 그러니까 x제곱인 경우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다. 넘어갔죠? 14번. 사실 이 14번 문제는 원래 14번 문제가 뭐가 나오지? 원래 뭐가 나와? 도형 나오잖아. 도형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왔는데 문제 길이는 되게 길지만 사실 10번, 12번 정도 난도예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자, 쫄지 마. 해보자. 얘들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거 K. K는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 이놈의 주기와 관련된 놈이다. 그치? P. P는 뭐냐면 이 문제는 다 읽어봤을 거니까 여기 P, 여기 마이너스 P야. 여기까지도 괜찮니? 그런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P인 건 알겠죠? 여기 문제 다 읽어봤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잘 봐. 문자 2개야. 식 몇 개 필요해? 2개만 있으면 돼. 식 2개 만들 수 있어? 요것만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근데 대놓고 나와 있는 게 삼각형 OCB의 넓이가 얼마래? 3분의 5파이래. OCB가 요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놈이 뭐지? 이 탄젠트 함수의 주기 아니에요? 주기?
이 주기 얼마야? K파이. 그치? 자, 주기가 K파이면 K파이. 괜찮죠? 높이 얼마야? P. 그러면 2분의 1 K파이 P. 2분의 1 K파이 P. 삼각형 넓이 얼마겠어? 어지러라. K파이 P예요. 쌤이 지금 요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맨날 어지러워. 큰일 났어. 지금도 지금 난 계속 땅이 울렁울렁거려. 자,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절었다면 절진 않겠지만 내가 머리 아픈 것 때문이니까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지. 자, 3분의 5 됐죠? 자, 식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치? 자, 그럼 식 하나 뭘로 잡아줄까? 나 아직 안 쓴 조건이 뭐야? 요 조건 아직 안 썼어. AB는 3P에 이래. AB가 뭐야? 오. 됐죠? 3PA는 뭐래요? 1PA가 요거. 얘의 길이의 몇 배? 3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얘가 K파이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겠어? 3분의 1 K파이 아니야? 우린 식 하나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3분의 4 K파이네? 그럼 그대로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 B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두 번째 식. 탄젠트에 K분의 1에 3분의 4 K파이. 그대로 대입하면 함수값이 얼마 나온다? P 나온다. 됐어? K 약분. 탄젠트 3분의 4 파이가 얼마예요? 루트 3. P는 루트 3, K는 3루트 3분의 5겠죠, 그러면. 얼마야? 9분의 5 루트 3. 둘이 더하면 얼마야? 9분의 14 루트 3. 이런가요? 답은 3번 되겠다. 얘들아, 이게 14번이야. 평상시에 푸는 14번에 비해서 난도가 어때요? 확실히 낮죠. 풀어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쉬운 문제는 확실히 쉬웠어. 어려운 문제가 확실히 어려웠던 거고, 그걸 어떻게 맞추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실제로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가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뭐가 사용돼야 되냐면 선대칭, 점대칭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선대칭, 점대칭이 전혀 사용되지도 않은 그냥 주기 문제거든. 근데 14번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풀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 원래 14번 못 풀어. 그러니까 나 지금 문제도 못 풀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임하면 절대 안 된다. 알겠지? (15번) 볼까요? 선생님, 제가 이걸 풀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잘 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고 F형은 0이 3차 함수의 fx에 대하여. 얘들아, 3차 함수 fx가 0,0을 일단 지난다는 건 알고 있어. 그치? 요거에 의해서. 이걸 보니까 너무 무서워. 아니야. 왜?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조건을 봐봐. 다 누구에 대한 얘기야? G'X죠. 도함수가 필요하네? 여러분들 이거 도함수 뭐야? G'X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예요. 됐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할 수 있어야 돼? x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나와볼래? 나 gx에 대한 얘기야? 아니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도함수 G'X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거 우리 수업 때 많이 했잖아. G'X는 결국 뭐야? 극값을 가지니까 도함수의 부호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2랑 6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G'는 0이고 G'6은 0이면서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2랑 6에서 뭐까지 관찰이 돼야 돼? 부호변화까지 관찰이 돼야 돼. 이걸 만족하는 fx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릴래? 자, 보자. 잘 보세요. G'X를 관찰을 해보면 결국 누구와 누구의 관계야? 절대값 fx랑 절대값 x의 관계예요. 결국 얘네들이 만난다는 얘기는, 그리고 부호 변화를 가진다는 얘기는,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절대값 f가 이렇게 생겼어. 절대값 x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러면 부호 변화를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부호 변화가. 이게 예를 들어서 절대값 f, 절대값 x.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둘을 빼면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고 얘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니까 부호 변화를 갖는 거잖아. 즉 우리는 이 놈이 절대값 f랑 절대값 x랑 만나는 점이 총 몇 개고? 4개고. 이 해석이 돼야 된다고. 조건 해석. 절대값 f랑 절대값 x가 만나는 게 몇 개? 4개고 2랑 6에서 지금처럼 크로스 모양이 나와야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절대값 fx랑 절대값 x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혹시 이거 절대값 f 그림 그리는 거 좀 귀찮아? 나는 귀찮았어. 자, 여러분들 이 두 놈의 관계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어떻게? fx는 풀마 x로. 이거 괜찮니? 절대값 a는 절대값 b라면 a는 풀마 b라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fx는 풀마 x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절대값 싫잖아. 나 절대값 싫어. 그러면 어떻게 봐주는 게 좋겠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의 그림은 확실하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y는 x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함수는 무조건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다가 누굴 그려주면 돼? fx의 그림을 그려주면 돼. 근데 누굴 지난대요? 0,0을 지난대요. 그리고는 우린 뭘 기억하자? 교점의 개수는 4개. 2랑 6에서 뚫고 지나간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보자. 선생님, 저 그 그림이 안 보여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아무거나 그려.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무렇게나 그려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내가 0,0을 지나게 그냥 이렇게 한번 삼삼수 그려볼게. 그리고 2에서도 만난다고 했으니까 2를 만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문제가 뭐가 되죠? 문제가 자 2도 뚫고 지나가고 6도 뚫고 지나가고 0,0도 지나요. 근데 교점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4개여야 되는데 여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3개잖아.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난 4개가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조금만 수정해 볼게. 쫄지 마, 할 수 있어.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 접하게 이렇게 그려볼까? 이런 것도 괜찮지. 그럼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2랑 6에서 뚫고 지나가고 결론은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근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여기랑 0,0도 지나고 교점의 개수는 총 몇 개? 이렇게 접하게 만들면 4개. 문제 없지? 괜찮지? 자, 그럼 마지막 조건. F6과 G2의 곱이 뭐래요? 음수래요. 얘들아, F6은 지금 뭐예요? 양수죠, 지금. 그럼 G가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근데 그럴까?를 보는 거야. 자, GX는 이놈이에요. 그럼 G를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G는 0에서부터 2까지 누구를? 절대값 FT에 절대값 T를 뺀 놈을 적분하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게 초록색이 F라면 절대값 F도 뭐야? 요 부분에서 0에서 2까지 해서 절대값 F도 얘 아니야? F가 이놈이라면 절대값 F도 이놈 아니야? 왜냐면 변화가 없잖아, 양수니까. 자, X가 이놈이라면 절대값 X도 누구야? 이놈 아니야? 둘을 뺀 다음에 적분할 거래.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뭐가 돼요? 양수, 음수. 양수. 두 개를 곱했더니 양수 곱하기 양수, 양수야. 음수가 안 나오네?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야, 틀린 그림이야? 틀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만 해주면 되냐면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니까 다르게 찾아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 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을 찾아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다시 수정해보자. 괜찮잖아. 거의 다 했잖아. 조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지금 얘처럼 접하는 상황은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여기서 내가 지금 접하게 만들었으니까 안 됐잖아. 다른 데서 접하게 만들어 볼까? 2랑 6에선 접할 수 없어요. 왜죠? 왜죠?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극값을 갖는다는 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니까 접하는 게 여기가 아니면 어디?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다시 그려봅니다. 이번에는 0에서 접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자, 0에서 접하게 그려. 잠깐만, 이러니까 요 위에 2,2는 지날 수 없겠지. 근데 2에서 무조건 뚫고 지나가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밑에 지나가면 되지. 여기. 2에서만 만나면 돼요. 누구랑? x나 아니면 마이너스 x나. 요거 이해돼? 그 다음 6에서도 만나야 돼. 근데 얘들아, 만약에 6에서 이렇게 지나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럼 몇 개 만나? 하나, 둘, 셋, 넷.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도 있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는 모습도 있겠지. 대형은 찾아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결국 이 값이 음수가 나와야 돼 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과 이 초록색의 차이는 뭐예요? F6이 양수고 얘는 F6이 음수인 거잖아. 그럼 결국 누구에 달린 거야? G2에 달린 거야. 자, 아까 우리 G2의 의미가 뭐였지? G2의 의미가 뭐였지?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뺀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야. 이게 초록색이 이 앞에 건 변화가 없잖아. 이렇게. 이게 절대값 f. 이게 절대값 x. 둘을 뺀 다음에 적분하면 절대값 f.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잖아. 부호가 뭐예요? 음수, 마이너스. 이거 이해돼? 얘가 마이너스야. F6 무조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끝. 그래서 여기를 지나야 돼요. 그럼 마무리 지어볼까? 쌤이 정확하게 15번을 이렇게 풀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의 방향을 잡을 때 답은 어차피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계속 그려봐야 돼요. 알겠지? 잘 안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려보면서 계속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틀리면 수정하면 되는 거야. 지금처럼. 됐죠? 자, 그럼 가보자. fx 식을 작성하고 싶은데 식 작성할 때는 접하는 상황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러면 fx에서 잘 봐. x라는 직선을 뺐어. 0에서 어떻게 돼 있죠? 접해요. 그러면 x를 몇 개 가지겠어? 인수를? 2개 가져요. x 제곱. 제곱차는 개수는 모르네. 이렇게 잡자. 이 3참수가 이거잖아 지금. 0에서 접하고 누구에서 만나요? 6에서 만나요. 그럼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어? x-6 잡아주면 되겠다. 됐어요. 모르는 문자 몇 개? 1개. 식 몇 개 필요해? 1개. 아직까지 안 쓴 식 있어? 그림에서 봐봐. 뭐 안 썼어? 2,-1을 이 3참수가 지나네. 2,-1을 그대로 대입하면 뭘 구할 수 있겠어?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fx식 다 찾았으니까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끝. 됐습니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되겠더라. 뭐 나머지는 다 계산 과정도 거의 없죠. 답은 5번 나오게 된다. 정리됩니까? 오케이. 자, 우리 잠깐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주관식 한번 또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15번까지 내가 정리해 줬으니까 요 내용까지 일단 먼저 살짝 분석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16번부터 다시 가보도록 하자. 자,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16번부터 또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자. 이게 아니잖아, 그지? 16번부터 쭉쭉쭉 한번 가봅시다. 자,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점화식이 한 문제 나왔다. 원래 점화식이 22번에 있다가 12번으로 갔다가 뭐야? 너무 쉬워졌다, 그치? 수능 때 점화식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근데 뭐
확실히 중요도는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점화식이 또 수능 때 갑자기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작년 6모, 9모도 도형이 10번에 다 나와서 엄청 쉬워졌거든. 근데 수능 때 14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화식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대비는 해주셔야 돼. 점화식 6모, 9모 다 세게 안 나왔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건 그냥 계산하자. 전개만 하면 되겠죠? A3을 구하고 싶어요. 2A2 더하기 2. 그러니까 얼마? 8 이렇게 되겠다. 8 넘어갑시다. 17번 적분하면 되겠죠? F2를 구하고 싶으니까 fx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 F1이 6이라고 했으니까 이 c는 얼마? 1 그대로 대입하면 3. 그러니까 F2는 얼마? 8, 4, 2, 3 다 더하면 되겠죠? 17 나오겠네요. 넘어갑시다. 17번 답이 17이네. 오케이. 1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 문제고요. A3은 6, 2A5-A4는 15라고 했을 때 A 11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당연히 등차 수열은 두 개의 값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공차, 그 다음에 첫째 항, 혹은 그냥 일반 항. 자, 예를 들어서 A3은 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놈을 좀 활용을 해볼까? 근데 얘를 봤더니 얘가 2A5를 A5 더하기 A5로 바꾸면 A5 더하기 A5-A4가 공차 D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아? 그럼 얘를 A3 플러스 2D로 바꾸거나 아니면 얘를 A5-2D로 바꾸면 바로 공차를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요거 3D는 9, D는 얼마? 3. 공차가 3이니까 A5는 얼마? 12.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11이니까 A5에다가 몇 D 하면 돼요? 6D 하면 되겠죠? A5가 12니까 공차는 3이니까 18. 답은 얼마? 30. 됐지? 오케이. 18번 답 30. 넘어갑시다. 19번. 확실히 19번이 쉬워졌어. 예전에 비해서. 그치? 자, 극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놈의 도함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언제 기울기가 0인지를 판단해보자. 6x로 묶으면 x-a야. 얘들아, 그럼 0a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 않아?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근데 a는 0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극소값을 가질 수가 없겠지. 둘이 합쳐지니까. 자, 여기에서 이 모습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 이 놈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모습이 나올 거야. 근데 극소값이 지금 둘 다 얼마라고 돼 있냐면 a라고 돼 있으니까 요렇게 a 잡아주면 돼요. 근데 이 놈은 0에서의 함수값이 a인 거잖아.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이 제가 얼마지? 5a. 그럼 5a랑 a가 같아야 돼. 그럼 a가 뭐가 돼요? 0이 돼버려. 모순. 됐습니까? 아까 a는 0이 아니라고 했잖아. 됐니? 오케이. 그럼 이 놈을 보면 되겠네요. a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대입하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더하기 5a가 a다. 따라서 4a는 a 세제곱, a 제곱은 4. a가 양수여야 되니까 얼마? 2. 극대값은 요거잖아. 함수값 구해보면 0 대입하면 되겠네요. 5a. a가 2니까 극대값 얼마? 10.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자. 20번. 자, 혹시 나는 이 빈칸 추론 문제가 좀 어려웠다. 얘들아, 쫄면 안 되는 게 이런 빈칸 추론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문제예요. 왜요? 다 알려주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이거를 혼자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빈칸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으면 돼요. 진짜 별거 없어. 잘 봐. 적어볼게요. 자, 가를 일단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냐면 BPC와 DPA, BPC가 얘고
DPA가 얘야. 그지? 두 개가 닮았대. 아, 이렇게 닮았구나. 근데 사실 닮은 비도 내가 안 적어도 돼. 왜? 다 알려줬거든. 그렇잖아. PB 대 PC는 PD 대 PA 대 우리가 이 닮은 비를 만들어내줄 필요 없어요. 애초에 알려줬는데 뭐. 그럼 그 값이 이 값이래. 라는 건 이걸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자, 적어보자. 여기다가 적어볼게. 너무 공간이 좁아서. PB를 적으려고 했더니 내가 다시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 왜? 알려줬어. 얼마나 개꿀이야. 그치? PB 7K. 그냥 이거 옮겨 적으면 돼. 옮겨 적으면 돼. PC 5K. 너무 좋다. 됐습니까? 그 다음 PD를 볼까요? PD가 문제에서 뭐라고 적어있냐면 PD가 없어.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 건데 PD가 지금 얘잖아. 근데 PD는 안 주어져 있고 대신 누가 주어져 있어? CD가 주어져 있네. 아, 그러면 요거를 3L로 잡으면 되겠다. 알려준 대로만 적자. 그리고 AB가 L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줘. 그럼 우리가 PD를 구하려면 PC를 구하면 되잖아. 근데 PC는 아마 알려줬어. 아까 전에. OK라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 다음 PB도 알려줬어. 얼마? 7K. 아, 그럼 그냥 이거 그대로 적으란 얘기 아니야? PD를 적으면 얘를 적으면 되잖아. OK 더하기 3L. 괜찮아요? PA는 뭐야? 7K 더하기 L. 근데 얘가 어차피 비율이니까 KK 날리면 그대로 곱하자. 25K 더하기 15L은 49K 더하기 7L. 됐어요? 그럼 얘를 넘기면 24K는 8L.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L은 얼마? 3K. 다 알려줬잖아. 3K. 내가 여기서 뭐 아이디어를 썼니? 아니지. 그냥 계산 아닙니까? 선생님 K 나눈 건 아이디어 아닌가요? 아니죠. 비율이니까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안 날려도 계산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자. 그러면 나를 볼 건데 BPC랑 DPA. 자, BPC가 뭐냐면 얘고 주황색. DPA가 이거죠. 이 노란색과의 닮은 비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아까 전에 뭐였냐면 우리가 L이 3K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가 얼마냐면 9K야.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는 14K고 L이 3K니까 이 전체 길이가 얼마야? 10K야. 자, 우리가 닮은 비를 쓰려면 지금 이 주황색과 노란색이 어떻게 닮았냐면 얘가 얘랑 닮았잖아. 이렇게 돌려야 닮잖아. 그럼 이 길이가 이 전체 길이랑 닮았으니까 5K 대 10K 몇 대 몇? 1대 2. 끝. 그럼 보지 마 이거. 2분의 1. 됐어요. 자, 마지막 볼까요? 뭐 쓰래요? BPC에서 사인 법칙 쓰래요. 나 지금 뭐 문제 제대로 읽지도 않아. 그냥 빈칸 옆에 것만 보고 있어. 근데 BPC에 이 삼각형에 사인 법칙을 쓰래요. 사인 법칙을 썼더니 반지름이 튀어나온대. 그럼 사인 법칙 쓰려면 각과 대변을 찾아내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각과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있나? 이게 다 비율인데?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읽어보면 BPC에서 잠깐만, BPC의 각이 세타. 요거 이 각이 얼마래? 7분의 6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나는 저게 왜 7분의 6이 나오는지도 몰라. 괜찮다고. 그냥 풀린다고. 여러분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뭘 구해야 돼?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7, 6 이렇게 생겼으니까 49, 66에 36 얼마? 루트 13. 됐지?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사인 법칙 7분의 루트 13분의 그럼 대변의 길이가 누가 돼야 되겠어? BC는 2R. 아, 그럼 BC를 찾아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또 읽어보니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여기를 찾으면 되잖아. 근데 AD가 얼마라고 주어졌어? 4루트 13이라고 주어졌어. 문제의 조건에서. 요거. 실제 길이가 필요하잖아. 우리는 대변의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길이가 주어진 게 뭘까 봤더니 4루트 13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 AD의 절반이 BC래. 얘의 절반이래. 2루트 13.
끝. 그쵸? R은 얼마? 7. 답하면 되겠죠? 답은 12. 됐습니까? 여기에 내가 막 엄청난 아이디어를 쓴 게 아니죠? 이런 빈칸 추론 문제 무조건 맞춰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쫄지 마. 넘어가자. 자, 이제부터 중요한 두 문제가 남았는데 이 두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진득하게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보니까 또 막상 그렇게 안 어렵게 느껴지죠. 원래 그래, 수학이라는 게. 알면, 이해가 되면 쉬운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험장에서 내가 방향을 잡을 수 있냐 없냐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딱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게 포인트예요.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처음에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사실 옛날에 이런 형태의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모든 정수 K 해서 경계를 찾는 문제였거든. 근데 이놈은 모든 정수 K도 아니고 그냥 모든 실수 X야. 이 함수 몇 차 함수? 2차 함수. 이 함수 몇 차 함수? 잘 봐. 3차에서 X를 나눴으니까 2차죠. 이 함수 4차 함수.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방향을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4차 함수 간의 관계로 볼 것이냐? 괜찮니? 혹은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선생님 이거 2x-0이면 이거 평균 변화율 아닙니까? 평균 변화율로 본다면 이건 기울기잖아. 근데 얘를 기울기로 봤더니 그럼 얘랑 얘도 당연히 뭘로 봐줘야 돼? 기울기로 봐줘야 되는데 기울기로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문제야. 이거 아니겠다. 평균 변화율 아닌 거 바로 제낄 수 있어야 된다고. 세 번째, 이거 미분하면 안 되나요?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할 애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부등식에서 미분 성립하지 않나요? 성립 안 합니다. 내가 이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fx랑 gx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안 돼요. 등식일 때는 미분해도 성립하지만 등식이 아닐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 결국 내가 아무리 접근을 다르게 하려고 해도 뭐밖에 안 남아? 이거 방법 말고는 없어요. 무조건 이걸로 가야 돼. 근데 이걸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하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평균 변화율이 안 통했잖아. 그럼 이거 뭐다 무조건? 대수적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을 수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럼 가볼게. 그럼 내가 fx를 식을 적을 건데 뭐 인수를 알아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x 세제곱 나 이렇게 적는 거 싫어.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요 놈을 적어볼게. f'(x) 미분하면 2분의 3x제곱이고 x제곱 다음에 2분의 5x제곱. 미분하면 2ax, 2를 나누면 ax. 그냥 계산이야. 지금 나 계산밖에 안 해. 2분의 b 마이너스 2. c는 미분하면 제 0이니까 끝. 왼쪽 식 끝. 2차 함수.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2차 함수 간의 4차 함수 간의 관계로 보자고. 그럼 얘 볼게. f2x니까 2x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8x 세제곱 4ax 제곱 2bx 더하기 c인데 c 빼기 f형도 c니까 날라가면서 사라져. 그럼 얘만 남잖아. 이놈을 뭘로 나누면 돼? 2x로 나누면 돼. 계산이야 계산. 4x 제곱 2ax b x네 제곱. 여기까지는 되죠. 자, 우리 이 관계를 이제는 2차 함수, 2차 함수, 4차 함수 간의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 거야. 잘 봐. x네 제곱이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함수잖아요. 그리면 돼요. 요렇게 생겼지. 괜찮아?
이거 이해돼? 그럼 얘 봐봐. 얘는 2차 함수니까 결국은 무한대로 갔을 때 이 4차를 넘지는 못할 거야. 그치? 4차가 훨씬 더 기울기가 급한 거니까.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결국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어? 약간 이런 모습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걸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왜? 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y절편이 뭐예요? b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y절편 b가 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 함수 한번 볼래? 이 함수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근데 이 2차랑 이 2차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최고 차이 수가 지금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당연히 이 놈보다 더 완만할 거야.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더 완만하다고. 그럼 이 놈의 y절편이 뭐냐면 2분의 b-이잖아. 어쨌든 간 뒤는 완만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낮은 점, 제일 최소값에선 얘가 얘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이놈이고요. 노란색 그래프가 이놈이야. 흰색이 x 내제곱이고 괜찮지?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근데 이놈의 y절편이 2분의 b-2야. 그러니까 적어도 b라는 놈이 2분의 b-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일단 b에 대한 조건이 튀어나옵니다. 조금 아쉬운 건 b가 정수 이런 거였으면, 그러니까 막 개수들이 정수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부등식이니까 좀 불편하지, 그치?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계산해보자. 얘 얼마야? 2분의 b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b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역할을 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까지 내가 구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꼭지점이 이렇게 된 거는 이해했어. 근데 중간에 이놈이 이렇게 만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다가 다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되고 이 함수랑 이 함수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노란색과 파란색은 둘 다 무슨 놈이야? 2차 함수야. 우리 2차 함수와 2차 함수 간이 만나지 않으려면 자, 곡선과 곡선 좋아요, 싫어요? 곡선과 곡선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뭘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 곡선과 직선 간의 관계, 곡선과 상수 간의 관계, 곡선과 x축 간의 관계가 우리가 훨씬 더 편하다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잘 봐. 2차랑 2차니까 싫은 거야. 얘를 다 넘길게요. 식 조작한다. 우리 지금 조건이 한없이 부족해. 저거밖에 못 얻었어. 그러니까 조건을 더 얻어야 된다고. 얘랑 얘가 안 만나려면 얘를 넘겨봐. 그럼 얼마야? 2분의 3x제곱. 넘겨. ax. 넘겨 2분의 b 플러스 2.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 우리 개념이잖아.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근이 생기면 안 된다. 근이 생기면 중근 혹은 허근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 싫어요. 이 곱하자. 이거는 그냥 순전히 그냥 계산 조금 더 이쁘게 하려고. 판별식 씁니다. a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건도 얻을 수 있냐면 a제곱이 3b 더하기 1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되니?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많아. b가 0이라고 해봐. a제곱은 12보다 작거나 같다고 너무 많잖아. 조건이 더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썼지? 노란색과 파란색 간의 관계를 썼지. 그럼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파란색이 이제 노란색보다 무조건 이 조건만 만족하면 더 아래에 있다는 건 알겠죠? 그럼 이제 누구만 쓰면 돼? x 4제곱과 노란색을 쓰면 돼. 근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곡선과 곡선 간의 관계이잖아. 그치? 현상이 자, 곡선과 곡선 간의 관계잖아. 그러면 또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넘기라고.
아까랑 똑같은 거야. 얘 넘긴 것처럼 똑같이 넘겨. 그럼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 자, 봐봐. 넘겨. 4x제곱도 넘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온다. 2ax 더하기 b도 넘기려고 했더니 그럼 4차 함수의 식을 봐봐. 이렇게 다 넘겼어. 다 넘겼어. 아까랑 똑같이 넘겨봐. 이것 때문에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요게 포인트라고. 자, 우리는 곡선과 곡선은 싫어. 곡선과 직선은 좋아. 그런데 사실 2ax 더하기 b도 뭐예요? 직선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 아는 놈만 적자고. 그러면 2ax 플러스 b는 그대로 둬. 요거 괜찮아? 그러면 4차 함수와 1차 함수라는 직선 간의 관계에서 이 4차 함수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도록이라고 만들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불편하다고. 얘는 곡선이니까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잘 보세요. x제곱으로 묶이면 이거잖아. 이 4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이너스 2, 0. 4차 함수 그래프 그린다. 이렇게. 둘의 극소의 위치가 어때? 같아? 는 너무 재밌게도. 자, 요거 혹시 기억나니? 4차 함수의 비율관계? 몇 대 몇일까요? 1대 루트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1대 루트인데 얘가 2니까 얘가 루트 2, 얘가 2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극수의 위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를 대입해 볼래요? 2 마이너스 2. 루트 2를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자, 저 4차 함수는 요렇게 생겼어요. 저 직선은 y절편이 누구인 직선이야? y절편이 누구인 직선이야? b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건데?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움직일 건데 홀리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여요. b가 이 b라고. 근데 얘들아 b가 이렇게 있어봐. 직선을 그었어. 어떻게 그든 간에 이 4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무조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점이 나오지. 어떻게 그든 간에 그지? 그럼 b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다고. b가 마이너스 4고 직선이 어떻게 돼야? 딱 이 직선이 되어야지 4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b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너무 재밌게도 얘가 얼마가 돼? 0이 돼요.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a는 뭐밖에 없죠? 0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정수값이 아닌데도 부등식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문제지. 그래서 a가 0이고 b는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f 프라임 10이니까 이건 미분해봤자 의미 없잖아. 그러면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얼마? 300 마이너스 4가 답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답은 296. 혹시 이거 질문 있을까? 문제 좀 재밌지 않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21번을 많이들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사실 별거 없는데 방향 잡는 게 조금 쉽지 않죠. 그래서 쌤이 중간중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아이디어들을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지에 대한 그 근거들을 여러분들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이 문제 이제 안 나올 거야. 수능에서. 포인트는 이거야. 수능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내가 풀어봤던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기를 바라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수능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처음 본 문제라고 할지라도 쌤도 이거 문제 처음 봤을 거 아니야. 처음 본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런 근거로 아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갑시다. 곡선과 곡선 간의 관계 싫다. (22번) 볼까요? 사실
22번이 21번보다 더 쉬워요.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됐냐면 로그 2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대요. 자, y는 로그 2x를 그릴 거야. 해석을 좀 해볼게. 1,0을 지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y는 x도 나오니까 y는 x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요새 지수함수에서는 계속 그림을 계속 안 그려주네. 기분 나쁘게, 그지? 그럼 내가 그리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 2x도 그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랑 b가 서로 다른 두 점인데 a에서 y는 x에 내린 점을 수선의 발을 p.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이 내린 게 p. 이렇게. 그 다음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그러니까 b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있다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게 요거겠지? 수직 이등분. 괜찮니? 요게 q. 근데 얘들아 q에서 그러니까 bq의 y절편 여기 a 얘는 뭐야? p였나? p의 직선 AP의 y절편. 근데 직선 AP의 y절편과 직선 BQ의 y절편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요? BQ가 더 크지. 그러면 얘를 뺐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양수가 나왔잖아. 뒤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을 조금만 다시 수정할게. A를 다시 이렇게 잡고 B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이렇게 여기가 q. 그 다음에 a를 y는 x에 내린 점. 이걸 p. 이렇게 잡은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요거를 그대로 직선을 그어서 y절편을 그려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y는 x가 나왔으면 y는 x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시켰다면 역함수 관계랑 원함수 관계는 y는 x 대칭이잖아. 자, 역함수 입장에서 원함수가 x면 역함수 입장에서 y 답을 얘기해버렸네. 원함수 입장에서 x라고 한다면 역함수 입장에서 그게 뭐가 돼? y가 될 거고 원함수 입장에서 y면 역함수 입장에서 뭐가 되겠어? x가 될 거잖아. 똑같은 말이야. 여기서 지금 얘를 그었을 때 y절편이 그려진다면 여기에서 y절편 빼기 y절편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 그냥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냐면 이놈을 그대로 요 직선을 연결시켰을 때 이렇게 이놈의 x절편과 이놈의 x절편의 차이가 얼마다? 2분의 13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말 아니야? 이 말이 이해돼요? 내가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꿨냐면 이게 더 많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를 또 반대로 그리는 거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저쪽에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일단 이렇게까지는 잡아놨고 얘가 2분의 13이라는 건 알았어. 그리고 직선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치?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난 AB, PQ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즉 요렇게 잘라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 어떻게 구하지? 그러려면 이놈들의 좌표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 좌표를 찾아내려면 이 A랑 B,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좌표를 무조건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구해줄 건데 지금 당장 내가 이 길이를 가지고 이놈의 좌표랑 이놈의 좌표를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자, 그치?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여기에 좌표값을 잡아볼게요. 모르겠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이 좌표를 찾고 싶은데 당연히 또 문자 쓰는 건 싫잖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활용해서 쓸 거야. 근데 얘가 기울기가 7분의 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얘가 7에 해당하는 길이고 얘 실제 7은 아니겠지? 그럼 7K라고 해야 되겠네? 또 문자 나온다. 어쩔 수 없다. 그치? 그럼 여기는 6K. 그럼 문자가 총 몇 개야? 2개네. 그럼 문자 2개니까 식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 2개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산 문제야.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에 좌표값은 뭐라고 잡아주면 되겠어? t에서 7k만큼 더하면 돼. 괜찮니? 그러면 로그 2t에서 얼마만큼? 6k만큼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등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 좌표가 그냥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등식 2개 필요하다 했어. 로그 2t 플러스 6k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로그 2의 t 플러스 7k야. 당연히 내가 이 식을 막 조작해가지고 막 이쁘게 만들 생각하지 마. 어차피 로그가 들어갔으니까 계산이 되게 복잡할 거예요. 이대로 놔둬.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결국 해내야 될 건 뭐야? 등식 하나를 더 만드는 거야. 근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하고 문제 못 푼 친구들도 많을 거야.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아직 안 쓴 조건이 뭐가 있어? 2분의 13. 자, 그럼 나의 목표는 이거야. 자,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야. 저 2분의 13을 내가 가지고 있는 t, k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을까? 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여기에 x좌표에서 여기에 x좌표의 차이야. 그걸 생각해 보자고. 여기 x좌표는 얘가 t잖아. 얼마만큼 더 더하면 돼? 다른 색깔. 요만큼만 더 더하면 되지 않아? 근데 얘가 수직이잖아. 이 직선의 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게 뭐야? 45도. 다시 말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의 좌표를 알아? 얘 y좌표를 알잖아. 그럼 여기 x좌표가 뭐가 되겠어? t 플러스 로그 2t라고. 이 위치를 표현할 수 있네. 그럼 같은 이유로 이 위치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 길이 같다고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t 플러스 7k라면 t 플러스 7k에서 얼마만큼 더 더하면 돼? 이놈의 y좌표만큼 더 더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2분의 13이라는 거리는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면 되잖아. t 사라지고 로그 2t 사라지면서 정확히 얼마만 남아? 13k만 남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됐습니까? k값 얼마? 2분의 1. 됐죠? 끝났잖아. 나머지 다 계산. k가 2분의 1이면 로그 2t 더하기 3은 로그 2t 2분의 7 더하기 t. 됐습니까? 슉슉 넘기면 되겠지. 3은 로그 2에 2t분의 7 더하기 평상시라면 그냥 계산 과정 생략하고 끝낼 텐데 그래도 오늘은 모의고사 날이니까 다 해줄게요. 8 2t분의 7 더하기 1 넘기면 2t는 얼마? 1 t는 얼마? 2분의 1 됐습니까? t가 2분의 1이고 k가 2분의 1이네? 끝났다. 왜요? 내가 원하는 사각형 넓이는 좌표만 다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야. 오, 너무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구해보자. 자, 여기서 인지적 오류가 조금 생길 수는 있어. t가 2분의 1이면 이 값이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실제로 여기 있는 거예요. 괜찮지? 그 다음에 t가 2분의 1이고 k도 2분의 1이니까 둘 다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7, 2분의 1이니까 2분의 8, 4죠? 4 콤마 마이너스 1 더하기 3, 2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여기 좌표를 알아요? 여기 좌표를 알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의 좌표도 알아요. 왜? y는 x 대칭시키면 되니까 2xy 바꾸면 되죠? 정확하게 여기의 위치도 알아요. 왜? 이거를 y는 x 대칭시킨 점이 2,4일 거 아니야? 그 둘의 중점이잖아. 3,3이죠. 모든 좌표를 다 구할 수 있다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구해야 되지 않을까? 자, 뭐야? 사다리꼴 넓이야. 요 놈과 요 놈은 어때요? 평행하죠. 계산해 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의
높이 구해주면 돼요. 계산이니까 마무리할게. 또 원래라면 계산 과정 생략 이러겠지만 오늘 끝까지 합니다. 얘랑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절반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인지적 오류가 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요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중점. 자,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3,3과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실제 거리 구하면 얼마가 되겠어? 3,3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루트 2 3,3이면 3 루트 2 계산이야 지금 다 계산 4분의 13 루트 2 이게 높이야 여기 높이 됐어요? 지금 다 계산이야 계산 문제 방향은 다 잡았다고 자 이거랑 이거의 거리 이거랑 이거의 거리가 밑변과 윗변이잖아 계산하면 되지 얘 얼마야? 둘이 거리 계산하시면 아니면 그냥 y는 x랑 이놈과의 거리 공식을 써도 되고 이놈과 이놈의 거리 써도 되고 여러분도 원하는 대로 거리를 써볼게요. 얼마야? 4분의 9 더하기 4분의 9의 루트니까 루트 2분의 3 밑변 윗변 간다 윗변 이놈과 이놈의 거리 얼마? 1 더하기 1의 루트 2 루트 2죠? 다 찾았다.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한 거야.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 과정 생략. 이건 생략해도 괜찮지. 답은 73 나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식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확통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자.